늦은 나이에 전향한 지 1년 반 조금 안 된 신입 개발자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프로젝트 진행 시 목표 일정이나 목표 타겟을 명확히 공유받지 못하고 그때그때 급하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라는 식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결과물은 나오더라도 코드가 스파게티처럼 얽혀버려서 결국 리팩토링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팩토링이 완료되기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윗분들께 말씀드려보고 있지만 개선되기보다는 계속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매일 야근하면서 리팩토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는 개인적인 성장에도 한계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요 그냥 스파게티로 짜세요. 스파게티로 짜서라도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돌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걸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은 그걸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코드라면 리팩토링을 해야죠.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쭉 짰어요. 근데 이번에 뭐 아무리 뭐 주변에서 갑자기 이렇게 해봐 라고 했다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스파게티로 짜는데 다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또 스파게티로 만들고 있고 또 갔는데 또 스파게티를 만들고 있는 거면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처음부터 구조를 잡을 수 있게 천천히 바뀌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좀 뭐가 문제였고 이러니까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 코드를 또 새롭게 짤 때는 그걸 좀 고려해서 조금 나아진 코드를 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어느 정도 구조를 잡고 괜찮은 코드가 나올 수 있어요. 한 번에. 물론 진짜 막 여러 번 고친 게 최고죠. 최고인데 훈련이 되면 돼요. 심지어 전에 있던 저의 사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요즘에 코딩하면 버그가 없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믿어요. 그분이 워낙에 코딩을 잘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인베디드 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서 패턴화 되어 있고 굴려 있고 구조화해서 코드를 쭉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안 일어난대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 노트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갑자기 에러가 하나도 없었는데 5,600개로 막 나는 이런 경험들. 어디서 뭐 가로를 하나 잘못 지워버렸어. 그런 일 일어나거든요. 컴파일 안 되고 막 에러 막 부르르 막 나면서 그러다 보면 민감해져요. 그런 걸로 고생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나도 모르게 그런 걸로 고생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 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많이 피하는 코드가 이거예요. if 뭐 이렇게 하면은 뭐 printf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다 내가 여기다 뭐 하나 더 해야지. 그래서 이걸 막 넣었어요. 넣는데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봐봐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다가 if고 여기 if고 둘 다 검사해야 되니까 맞네 하다가 이거 나중에 무조건 실행되거든요. 무조건 실행돼요. 요런 버그로 개고생 한번 해보면 그냥 하나 있더라도 넣어야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니면 이런 거 습관적으로 이게 보여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이거와 이건 다른 거야 라는 게 머리에서 자동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커널에 이런 소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커널 좀 많은 분들은 이런 식의 스타일 코딩도 해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돼요. 근데 구조 잡는 것도 고생 많이 하면 이게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돼요. 돼야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사와 회사는 안 바뀐다를 전제로 둬야 돼요. 상사와 회사와 내가 있는 환경은 누가 바꿔야 되냐? 내가 바꿔야 된다. 이게 우리의 기본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회사 차린 거예요. 저는 직원들한테 대우 잘해주고 싶었어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싫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인격적이고. 근데 이거를 대부분의 회사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리기 전까지 어떻게 됐냐? 제 성장 과정을 쭉 봤을 때 이제는 그 대표들이 다 이해돼요. 왜 그랬는지. 근데 올바랐느냐? 올바르진 않았다. 첫 번째 대표 회의를 하루에 3시간씩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불안하니까 얘가 잘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다 보고 싶고 내가 다 관찰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제 엔지니어였거든요. 기술자로서 내가 이만큼 많이 안다라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나를 대표로서 인정해 준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게 돼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아니죠. 회사를 어떻게 보면 힘들게 만든 행동이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제가 잘 섬겼느냐? 뭐 열심히 섬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물론 부족한 건 있었지만. 두 번째 회사에는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어요. 대표한테. 왜냐면 대표가 자꾸 자 이 산으로 가자 그러면은 갑시다 했더니 가는데 막 한 7구 올랐어.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산으로 가자 라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뭐냐면 월급을 좀 밀렸어요. 많이.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불만을 얘기했죠. 근데 저를 자르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키를 잡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나중에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딱
되자마자 이제 저보고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냐면 지금도 같이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저를 내보내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일은 잘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 얘기가 딱 기억이 나요. 왜냐면 양심에 찌르는 말을 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행동이 옳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옳지 않았다고 봐요. 제 행동이. 그냥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전화하잖아요? 딴 데 업체? 그러니까 뭐가 일이 힘들었냐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잖아요. 그럼 이 기계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다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조합해서 가야 되는데 이 기기를 만든 회사한테 전화를 하면 되게 적대적인 거예요. 왜? 그 대표가 돈을 안 줬어요. 당연히 적대적이죠.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저보다 어른들이에요. 그분들이 인베디드에 있는 분들이 어른이고 제가 막 싹싹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그리고 또 친해지면 제가 아들 5명 키우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저를 봐서 불쌍해서 들어줘요. 대부분의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계를 제가 풀어야 돼.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더럽게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기가 싫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 그거 풀었어요. 그것도 제 일이라고 본 거예요. 대표가 돈을 안 줘서 비협조적이야? 어떻게 다가가서 어쨌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했죠. 그러면 제 안에 불만이 없었을까요? 엄청 나왔어요. 저도 미치겠는 거야. 뭐 이런 대표가 있어. 진짜 짜증난다 이랬죠. 근데 그래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럼 결국에 누가 이득이었냐? 제가 이득이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거래업체들이 싹 다 저한테 연락 와요. 뭐냐면 그 대표 빼고 일하자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시작점이 그 대표로 일했는데 어떻게 뺍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얌체처럼 빼고 일 안 하려고 해요. 의리 지키려고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만 진짜 그분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그냥 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대표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런 행동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마지막에 대표도 정말 뛰어난 대표였거든요. 근데 뛰어난 대표였는데 단점이 뭐였냐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뭐 하거나 힘들면. 회사를 안 와요. 근데 제가 알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화내고. 그리고 뛰어나요. 그분이. 뛰어나다 보니까 미친 듯이 일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는 직원들 보면서 이해 안 되고 평가하고 그리고 학벌이 떨어지면 무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은 또 잘해. 그러니까 일은 잘하고 뭔가 뛰어나니까 무서워서 따르는 그 권위에 눌려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밑에서 일할 때도 열심히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고 저보고 인트로서 자질 없다 이런 얘기할 때도 네 맞습니다. 제가 자질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어요. 왜 그러나요? 뭐 자존심이 없나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자존심이 안 상해요. 왜냐면 알거든요. 저의 가치를. 부족한 거 있죠. CTO로서 부족한 거 있죠. 그리고 지금 시점에 봤을 때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죠. 근데 저한테는 반면에 그런 게 있어요. 나만큼 코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드물어. 라는 것도 알아요. 한편으로 또 뭐냐면 나만큼 코딩하는 사람이 없지만 나보다 뛰어난 실력자가 없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는 관점은 뭐냐면 이 회사에서 이 자본을 가지고 나 정도 실력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 라는 걸 알아요. 물론 어디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많죠. 많아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 어떻게 할거예요? 구글에서 데려올 거예요? 못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까도 어쨌든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를 맞춰주죠. 그래서 돌아서 뭐냐면 결국에 이 회사의 문제는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면 회사를 떠나는 게 맞아요. 즉 남녀와 결혼을 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어쩔 수 없고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이혼해야죠. 어떡합니까?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이왕 결혼했다면 회사에 들어왔다면 뭐 결혼보다는 약한 관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접근이 맞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내 시야에 진짜 이건 잘못됐다. 회사가 미쳤다. 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오롯이 옳다라는 이 시야가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돼요.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지금 질문을 하신 분의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커뮤니티 돌아다니면 뭐 회사가 있다고요. 가족 같은 회사라고 하면서 대표가 그런 식이야. 그러면 떠나야지. 고발해야지. 고소해야지. 이런 얘기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에 돌아 자기한테 손해로 오는 경우도 많고 그게 꼭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악플을 대하는 대처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저에 대해서 욕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논리로 이겨보려고 했어요. 그럼 내 논리가 맞아 이러고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진리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의도적으로 눌려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쿨하게 이거는 생각해보니 이렇게 해보니까 너의 생각이 맞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지 않고, 더군다나 유튜브나 댓글에서는 더더욱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쿨하게 제가 잘못했네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너무 심한 수위의 욕은 지워버려요. 그냥 지워버리고, 이거는 어떤 아무런 이득도 없다, 그냥 비난의 목적이다 하면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무시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나한테 찔리고 이건 잘못됐네 그러면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네요 라고 그냥 달아요. 그게 제가 대하는 대처가 좀 달라졌어요. 예전과. 전엔 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어른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왜 했냐, 결국에 이런 형태, 갑자기 와서 급박하게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라는 형태는 아마 잘 안 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그걸 칠 수 있는 역량을 늘려라. 그게 맞다. 그리고 이제 부탁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너무 급격하게 오는 게 너무 힘든데 제가 최대한 처리하겠습니다. 최대한 처리하는데 너무 급격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너가 이렇게 막 부탁하니까 내가 일을 못하잖아 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야, 그걸 너 못해? 나 때는 그 정도 내가 충분히 다 했거든. 네가 실력 없는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역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의를 갖춰서 잘 나의 의견을 전달해라 이거잖아요. 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서 내 감정을 받아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근데 칠 수 있는 역량을 늘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역량의 문제이기도 한데 계속적인 스파게티 코드가 나오는 건 내 문제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 짜. 근데 짰는데 리팩토링도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조를 잡는 게 좋구나 라는 걸 머리에 넣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100지부터 코딩할 땐 그 구조를 잡고 코딩이 나와야죠. 100이 아니더라도 한 60 정도. 그러면 또 다음에 할 때 뭐예요? 한 70. 다음에 할 땐 80.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아예 100%로 구조를 잡고 나올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Let's go. Yo, I'm like an addict. Do I gotta have it? I ain't even playing. Got a really bad habit. If it moves, gotta grab it. Fuse.